네, 그 위상수학과 응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라기보다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좀 약간 주파수가 좀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좀 시작을 할 건데요. 그냥 딴 게 아니라 그 이제 목적은 당분간 이제 대화의 목적은 여기 참석자들이 미적분학을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컨셉추얼하게 들어봤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다루고자 할 때 다룰 줄 아는 층위에서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떤 이제 코모롤로지, 호몰로지, 펀더멘탈 그룹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만들어야 되는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혹시나 필요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계산 필요 없다고 하시면 이 시간에 뭘 할 거냐면요. 스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이 시간. 그냥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공부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이 시간만의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통 위상 수학을 공부하면 위상 공간, 톱스페를 생각을 하고요.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를 생각하고 뭐 그거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다뤄요. 뭐 컴팩트니, 커넥티드니 그리고 어떤 대수적 불변량으로서의 코호몰로지, 호몰로지, 펀더멘탈 그룹 이게 대학원 초년까지의 수학인데 그 수줄에서 하고자 하는 위상 프로그램은 호모토피 티어리를 쪽의 추상화를 염두에 둬요. 어떤 범주론이나 논리학이랑 상관 있는 라인의 위상수학으로 보셔도 무방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CS 쪽에 쓰이는 어떤 포멀 베리피케이션 이쪽 라인의 수학이라고 봐도 되겠고, 만약에 어떤 AI 반도체랑 엮이는 그 라인에서 사실 이제 그 이면에 있는 수학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아주 러프하게만 얘기하면 위상 공간을 범주론으로 확장하는 그 수학을 할 건데, 그래서 그 컨셉을 저희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스택이라는 용어로 나중에 바꿀 건데요. 여기 있는 참수가 각자가 다 이해하는 센스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적분으로 만들 거예요. 적분으로 만들 거고 적분을 가지고 만드는 거의 그 텀이 그로스앤디 컨스트럭션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키선에서 그로스앤디 컨스트럭션을 검색을 하셔서 예시들을 나름대로 보시고 본인 선에서 흡수할 자신 있으시면 이 시간에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런데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씩 설계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디스클레이머를 좀 걸면 제가 만약에 어떤 그냥 통상적인 어떤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순수 수학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뭐 예를 들어 수론이나 어떤 위상수학 쪽 전공자라고 할 때 제 생각에 박사 3년 차일 때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거를 모를 것 같아요. 제 솔직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떤 이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구체화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언어로서 책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못 배워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 느리고 이해가 피상적이면 못 배우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어떤 의미에서 첫 마르타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아마 괜찮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쪽으로 지금 제 그 조명정 박사 논문을 좀 지금 쓰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써나갈 거기 때문에 어떤 연구 기회로서도 학생들한테 열려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미적분을 좀 더 할 줄 알게 되는 약간 그런 걸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바람직한 거는 미적분학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 어떤 팬시한 컨셉들을 뭐 스택이니 무슨 뭐 올비폴드니 뭐 이제 그룹포이드니 뭐 이제 이런 어떤 쉬프니 하는 컨셉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일병식 미적분학의 층위에서 이해가 가면 제가 그게 의도하는 설계 의도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식 아 수학할 만하겠구나 이런 어떤 자신감들을 얻으면 그 이제 수주를 운영하는 기본의 어떤 취지를 맞닿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 어디서부터 오늘 얘기를 출발해야 되냐면 그 네 가지 정리를 여러분들이 쓸 줄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 연습할 때. 그래서 첫 번째가 그 Fundamental Theorem of Gradient Vector Field 혹은 이제 Fundamental Theorem of Line Integral 이 정도로 호칭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리가 그린의 정리, 세 번째 정리가 Classical Stokes Theorem, 그리고 네 번째가 Divergence Theorem.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거 승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준이 원할 때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봤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 다들 이 시간에 과제로서 하니까 그 계산들 하시는 거지 평소에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도 안 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릴링을 할 필요를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예, 또 반면에 원베리어블 캘큘러스는 어떤 필요할 때 쓰시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쪽 이변수부터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좀 에너지를 억지로 좀 짜내야 되는 건데 이게 정도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억지로 짜내지 않는 그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제가 디스커션 하고자 하는 포인트고 당연히 참석자들의 의존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김민호 선생님의 어떤 그 주관하에 그 이제 이 시간 딱 전 시간 1시간 정도 서브 스터디를 일단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스케줄을 잡으신 게. 근데 아마 1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조금 더 뭐 30분 정도 더 백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참석자 니즈에 맞춰가지고 좀 보시면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인텐시브하게 가는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일도 좀 분기하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좀 굉장히 헤비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서브 스터디 이미 에너지 다 소진했는데 메인 스터디 때 새로운 인풋들이 막 들어오면 좀 머리 아플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제가 김민호 선생님께 맡깁니다. 자, 그러면 그 일단은 제가 하나씩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저희가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질문하는 층이들은 팩트를 들어봤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얘기들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원하는 대로 써먹기 위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헛소리는 얼마든지 용인이 돼요. 알아들었죠? 그 내 방식으로 쓰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으로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질문 다시 할게요.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왜 강조하는 것이죠? 정서적인 지점에 답을 요구합니다. 그 본인들 마음대로 대답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어, 넓이를 직접적으로 쪼개서 결국 극한으로 보내서 계산을 하지 않고 두 점만 알면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에 피적분 함수를 알 수 있으면 두 점으로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한급수를 이제 계산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중요하다고 클레임하셔도 됩니다. 그 수학에서의 어떤 대화는 언제나 수학뿐만 아니라 사이언스는 근거가 있고 내 주장이 있는 것이죠. 아직 완벽히 공감은 안 되지만 그 뒤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 보게 될 그린 정리, 다이버전스 티어럼, 스톡스 정리 그런 게 사실 다 FTC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약간 중요하다. 약간. 그거는 그 동의를 하지만 팩트로서는 동의를 하지만 동의를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아주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FTC를 강조하는 것은 모든 수학이 이거의 산물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스택이라는 것도 그 FTC로 만들 거거든요. 심지어 세팅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도 벗어나는데.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이 네 가지 정리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거는 계산 도구를 확보하고자 하는 층위가 되게 강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엘리멘트란 이그젠플을 가지고 정말 확인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고자 할 때 그 계산 도구들을 여러분 선에서 그 카레를 쥐어주고 쓸 줄 알게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니고요. 전달됐죠? 자, 혹시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묻는 건 FTC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든 중요하다든 그거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과 근거는 이걸 묻고 있는 거고요. 아, 나 솔직히 티디어스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당연히 괜찮아요.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지금에 있어서 저에게 정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계산할 때 중간에 나오는 과정 정도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적분 계산이나 필요할 때 쓰는. 네.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요 수학이라는 수업을 이제 첫 시간부터 참여를 하면서 지금까지 느낀 게 이제 이게 쭉 이렇게 중간에 이제 풀어보는 과정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해보니까 미적분이었고, 미적분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메소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쭉 쌓여서 요 위에 이제 위상수학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 되게 베이직한 이 바닥을 깔아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가 동의를 하지만 좀 더 수저를 조금 더 얹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그게 좀 그 맞는 말이지만 좀 오해이기도 해요. 무슨 지점을 얘기하는 거냐면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한 거죠. 그래도 할 만한 미적 분학이 있고, 그거를 잘 다져서 할 만하지 않은 상위 수학을 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반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상위 수학을 미적 분학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미적 분학이 더 상위층이에요. 보통 공부를 그 덜한 대학원생들이 이걸 굉장히 착각을 해요. 아, 뭐 대학교 1, 2학년 미적 분학 사용돼서 껌이지.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외계어가 나오면 외계어의 향연이 어려운 것 마냥 착각을 하는데 그 외계어의 향연은 오직 미적분학의 사실 하위층이에요. 하이 클래스예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뒤져서 얘기하면 이게 미적분학으로 안 보이면 사실 그냥 뭐 어떻게 하게 뭘 할 수 있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고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은 하위층이가 아니다. 이게 상위층이에요. 네, 혹시 또 다른? 저는 그, 저번 시간이랑 그 계산으로 다변수 숙제를 좀 해봤을 때, 그, 면적분이나 그런 거 할 때도 결국에 계산을 해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풀려서 그 FTC 모양으로 나오는 걸 계산을 하는 걸 여러 번 하는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FTC로 환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질문은 FTC로 환원되는 것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그래서 FTC가 왜 중요하냐 약간 이쪽입니다. 근데 연결이 되는 얘기죠. 좋습니다. 한 두 분 정도만 더 들어볼까요? 혹시 그 저희가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FTC를 왜 강조하냐 약간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인하신 분은 본인 소개하시면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로보틱스 박사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이 소주를 그냥 유튜브로 되게 즐겨보다가, 처음 진짜 기회가 돼서 조인하고, 줌 미팅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중요성은, 로보틱스나 AI를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어떤 공간 안에 매니포드나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것을 그냥 실용적으로 한다기보다 그 안에 진짜 숨어 있는 구조를 좀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살짝 지나쳐서 배웠던 벡터 비적 분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실제 저는 피지컬 AI를 하면서 이게 실제 세상에서 잘 쓰일 수 있는가 어떤 개런티를 확정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은데 근데 이제 이런 조금 더 수학적인 도구들을 조금 더 제가 배우고 조금 더 그런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 조금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잘 모르지만 기대감에 왔고 좀 정말 수학과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으로서 조인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네, 그 모든 의미에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한 분 정도 더 들어볼까요? FTC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 전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것도 계산을 해보면 결국 FTC 모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제가 건담 프라모델 조립하는 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프레임이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건담이 공유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외장을 조금 더 얹으면 다른 건담이 되고 또 다른 걸 얹으면 또 다른 게 되고 그러는 거 뭔가 FTC가 이런 프레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지점입니다. 저는 솔직히 좀 매우 공감을 하는 그 답인 것 같아요. 다 이걸 프레임을 해서 끼워 맞추는 게 수학 이론들을 만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에도 그 적절한 그 어떤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제 그 얘기도 해봅시다. FTC의 그 태생적 한계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문제점이 있죠? 저희가 모르는 적분을 못하는 함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엔티데리베티브를 모를 때 써먹기가 난해하다는 점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문제점이고요. 동의하시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미적분학의 대안은 무엇이죠? 모르니까 손 놓고 그 꿀 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테일러 정리만 지금 알고 있긴 합니다. 테일러 정리를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테일러 정의를 쓰는 파트를 이 시간에는 쉬프라는 단어로 대체를 할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용어로 나중에 정확하게는 심플리셔 프리시프라는 단어로 굉장히 이상하게 대체가 될 거고요. 지금은 뭔 개소리냐 싶은 느낌이겠습니다만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러스를 적분을 가지고 다루는 층위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보고 좀 도끼가 좀 올라와야 돼요. 그 리만의 복수해석 시간에 이제 참수자들을 보면 다 처음에 지금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좀 도끼가 좀 올라와요. 아 이거 진짜 계산할 수 있나? 약간 이거 되네. 이게 그 드릴링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건 누구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 드릴링의 어떤 어드 포인트를 드릴링을 해야 되는지를 집어주는 게 이 메인 스터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주 일부는 직접 해드리겠지만 아마 사실 그런 게 필요하다기보다는 이제 뭐를 왜 해야 되느냐, 약간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게 어떤 이제 제 역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으시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엔티더레이티브를 못 찾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일단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상정을 하고 좀 이해를 좀 시도를 해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FTC 형태를 어떻게 셋업을 하고 생각하고 계시냐면 F 프라임의 적분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엔티더레이티브를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죠. 그래서 F 프라임 X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적분한 게 F 오브 B 빼기 F 오브 A가 되는 요 형태로서 FTC를 당분간 좀 바라보기로 합시다. 이러면 일단 엔티더레이티브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거를 F 프라임 X에 대한 적분으로 보는 층위가 아니라 왜 f 프라임 x dx의 적분으로 본다는, 소위 말해서 미분 형식으로 본다는 원베리어블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관점을 그렇게 바꾸어야만 할까요?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멀쩡하게 함수 주어지면 함수 이제 피적분 함수 찾을 수 있으면 NTW를 찾을 수 있으면 적분할 수 있다. FTC 아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왜 적분하는 대상을 f 프라임 x라는 함수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다가 그 굉장히 이상한 dx라는 놈을 붙여서, 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변수 비적분학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적으로 아시는 걸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통 이 질문을 하면 굉장히 그 1학년 학생들이 칭찬해 주거든요. 자, 이유가 무엇이죠? 그냥 멀쩡하게 잘 되는데. 함수가 정의되는 공간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예를 들어, 변수가 하나일 때, 그냥 우리가 x라고 해서 유클리디안 베리어블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각도다. 그래서 세타다 이러면 조금 그 공간, 그 함수가 정의되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거의 답에 근접한 그 어떤 직관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공간을 뭔가 바꿀 때 약간 이런 직관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답에 근접해요.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필요 조건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함수의 적분으로 보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dx를 곱한 걸로 반드시 봐야 되는 필요 조건이 무엇이야? 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냥 함수 적분 멀쩡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오케이일 수 있는데 왜 굳이 관점을 바꾸어야만 되느냐? 굳이. 지난 시간들 동안 스터디에 뭔가 그런 계산들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처음에 생겼던 이유는 이게 이제 변수 변환에 대해서 이 적분값이 유지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적당히 미분 가능한 변환을 한다는 게 사실 일변수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곡선을 계속 적분하는 거인 것 같아서 뭔가 곡선에 대한 적분을 잘 결국은 몇 차원이든지 간에 곡선을 잘 쓰고 이거를 미분 형식을 잘 다 막 체인을 이런 거 써서 계산을 하면은 아무튼 일변수로 떨어지잖아요, 적분이. 그래서 그런 계산을 보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흡사하긴 한데 아직 정확하게 관역을 그 치는 대답은 아니에요. 아직 거의 근처긴 하거든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가 함수의 적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dx를 곱한 거의 적분으로 굳이 보아야 될까요? 그, 그러니까 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F 프라임이 이제 어떤 함수라고 하면 그거를 그 DX라고 하는 그 방향에 맞게 이렇게 계속 사용을 시켜서, 그러니까 아까 그 김민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곡선을 따라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석은 필요 조건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 어려운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일변수 미적분학의 답이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계산들이에요. 그 계산을 하셨을 때 f 프라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 슬쩍 넘어간 아마 수백 번은 넘어가셨을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정리하면 f 프라임 x를 적분하는 거 대신에 왜 우리가 이거를 f 프라임 x dx를 적분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저 지금 새로운 지식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 이제 시험 보기 전날에 분명히 이것들을 보셨고 그리고 지금도 가끔 인지하시는 지점일 거거든요. 그 적분하려는 변수를 명시해주기 위해서인가요? 이 답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분과 적분이란 무엇이냐? 미분은 무엇이고 적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좀 팬시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미분과 적분은 둘 다 공통점으로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속성이. 선형 변환이요. 미분과 적분은 기본적으로 선형 변환인데 미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여러 가지 들어보세요. 리만 적분, 리만 스틸제스 적분, 르벡 적분, 그리고 어떤 확률의 맥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또 적분, 스트라토노비치 적분. 그 적분들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들을 저희가 계속 허용하는 이유는 미분과 적분의 어떤 보편성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미분과 새로운 적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미분과 적분이 만족해야 되는 보편성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서 규정이 되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선형 변환에 대해서 되어야만 돼요. 그게 있는데 미분과 적분의 속성이 달라요. 미분은 기본적으로 뭘 요구하냐면 두 가지, 둘 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미분도 속성이 두 가지고 적분도 속성이 두 가지예요. 미분이 만족해야 되는 속성 두 가지 뭔가요? 미분의 속성 두 가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전 지금. 체인룰과 라이프니츠를 체인룰과 라이프니츠루요. 소위 곱함수의 미분법과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게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시간에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하신 거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수적인 구조들을 사실 주는 방식이기도 하죠. 뭔가 대수학적인 어떤 랭귀지를 접하신 분들은 이게 뭔가 벡터 스페이스 연산 이외에 추가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미분이 뭔가 개런티를 하고자 하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뜯어보실 면들도 있으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적분도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분과 새로운 적분을 만약에 만들면 이 룰들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 기존의 그 어떤 학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전달이 되죠? 적분도 두 가지 룰이 있어요. 뭐죠? 부분적분과 치환적분. 부분적분과 치환적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미적분학이 FTC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좀 그 다루기가 어려운 거는 그 미분이 갖고 있는 본연적 어떤 이제 그 성질과 적분이 갖고 있는 본연 성질 두 개가 일치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호환이 아주 잘 될 때 우리가 계산에 써먹고 있는 거예요. 동의가 혹시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미분 계산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왜냐하면 곱도 다를 줄 알고 합성도 다를 줄 아니까. 근데 반면에 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곱함수 일반적으로 다루는 거가 그나마 이제 그 이제 부분적분 정도로 대체가 되는 것이고. 맞죠? 그리고 이제 그 합성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약간 그런 것들 조금 애매하고요. 약간 그런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약간 이 정서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게 f 프라임 x의 적분 대신에 왜 우리가 이거를 f 프라임 x dx의 적분으로 보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를 적분의 층에서는 적어도 중요한 필요 조건으로 이 둘 중 하나는 건드려야 돼야만 돼요. 부분 적분이거나 치환 적분이거나. 동의가 될까요? 자, 그 미적분학 책 이제 그 펴보시면 여러분들 실제로 치환적분할 때 한번 풀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때까지 f 프라임 x를 치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f 프라임 x dx를 치환했어요. 치환적분은 처음부터 대상이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것들을 어떤 짜증을 느끼셨을 수가 있냐면 우리가 분명히 f 프라임을 기호로 dx분의 dy라고 썼잖아요. 근데 막상 계산은 dx랑 dy를 따로 분기하거든요. 언제? 치환적분을 할 때. 그래서 필요 조건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치환적분이 되는 것은 미분 형식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f 프라임 x를 f 프라임 u로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는 f 프라임 x dx를 f 프라임 u du로 바꿨던 거예요. 이게 u 치환이에요. u substitution이에요. 혹시 동의가 될까요? 한번 계산 한번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이때까지 dx를 따로 다루지 않았어요. dx랑 du까지 바꾸는 것까지가 치환적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적분의 성질로서 치환적분이 되려면 적분 대상은 함수가 아니에요. 명차 미분 형식이라고 뭐 해도 결국 그 이 얘기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 dx가 기본적으로 u 치환해서 u 서브스티튜션에서 들어와요. 여기까지 관점 이해가시죠? 그러면 왜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분명히 보셨지만 생각하기 싫어했냐면 생각의 수순은 분명히 이러했을 거예요. y 프라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dx분의 dy라고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이때까 이거를 이야기해서 제가 리밋을 가지고 그 어떤 그 슬로브로서 의미들을 부여했으니까 여기서는 스트레스 없었을 텐데 dx랑 dy를 실제로 따로 떼는 계산들을 많이 해보셨음에 불구하고 왜 싫었냐면 나 dx랑 dy가 각각이 뭔지 모르는데 일단 된다고 치고 넘어가. 일단 돼. 일단 돼. 대충 휴리스틱. 혹은 이제 수학이라고 해. 나 이거 좀 나중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걸 정확하게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달이 됐죠?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수학적으로 dx랑 dy의 정의가 필요해요. dx분의 dy는 f 프라임 혹은 y 프라임이라는 거는 오케이인데 근데 그것 자체를 하나의 기호로서 우리가 허용을 했지 dx와 dy를 따로 규정하고 그거의 결과로 dx분의 dy가 y 프라임 혹은 f 프라임이 된다고 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 쓰니 그래서 학생들이 이 질문할 때 제가 굉장히 칭찬을 해줘요. 우리가 받아들인 어떤 수학적 정의는 dx분의 dy 아니냐. 근데 왜 이 치환적분 계산할 때 dx랑 dy를 따로 분기할 수 있는 것처럼 계산하냐. 여기 계신 분들이 공대 전공 분들은 미분방 형식을 배우실 때 첫 주에 배우시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변수 분리형 방법을 배우죠. 변수 분리형 방법의 핵심은 미분 형식으로서 분리하는 거예요. 이 말이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미분 형식으로 분리를 하고 적분해가지고 해를 찾는 거예요. 함수를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법이 dx분의 dy가 f 프라임 xy일 때 dy equal f of xy dx로 쓰고 f of xy가 나이스하면 여러분이 equal이라고 놓았던 기준은 미분 형식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dx분의 dy를 정의했지 dx랑 dy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잖아요. 여기까지 혹시 납득이 갈까요? 애시당초 dx랑 dy를 따로 떼는 게 그 수학적으로 그 리걸하지 않다면 만약 이게 일리걸한 거였으면 처음부터 토대부터 무너지는 거죠. 치환적분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 가장 처음 시작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되는 거를 공학적으로 쓰는 거는 그건 오케이인 것이고. 근데 휴리스틱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 이게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대충 분리해서 생각해. 그럼 보통 하는 설명이 적분소.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설명이고요. 그거는. 그냥 뭐냐면, dx랑 dy 자체가 개별적으로 수학적인 오브젝트로서 잘 정의가 되는 것인데, 그거를 써야지만 적분의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은 치환적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변수 분리형 미방을 풀 때와 치환적분을 할 때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까지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니즈는 저희가 느껴야 되냐면 dx랑 dy라는 그런 각각은 도대체 뭔데 수학적 데피니션이 적하게 뭔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까지 납득이 가시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해소를 하나가는 라인에서 오늘 어떤 얘기도 하고 싶냐면 그래서 저희가 f 프라임에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할 걸로 f 프라임 x dx를 적분해서 f 오브 b 빼기 f 오브 a가 된다고 합시다. 뭐 계산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 어떤 식으로 이걸 이해해야 되냐의 층에 대한 고민인 것이지. 괜찮죠? 그러면 이거를 이변수로 확장한다고 합시다. 생각을 할 때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셨는 함수는 y equal f prime of x의 적분을 할 때 이 적분을 미분 형식에 대한 적분으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것이고.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함수를 좀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변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인풋이 x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동의가 되나요? x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x랑 y를 받는 함수 어떤 g equal f of x y라는 함수로 이변수로 그냥 생각하자 이거예요. 단순히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얘기가 변했죠. 그러면 어떻게 확장이 돼야 돼요? 기존에 전 지금 기준이 f 프라임 x dx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한 거를 지금 여기서 변수의 개수를 인풋을 단순히 두 개로 늘리자 이거예요. 전달됐죠? 이렇게 바꾸면 지금 똑같이 FTC 형태 만드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대체가 되어야만 돼요? 저 다 아는 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건데 어떤 되게 팬시한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체가 되죠? F 프라임은 뭘로 바뀌어야만 돼요? 이때까지 F 프라임을 생각했던 게 편했던 건 이제 원 베리어블이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리버티브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아무 스트레스가 없었잖아요.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함수가 인풋을 두 개를 받아요. 그러면 F 프라임을 어떻게 대체해야 돼요? 그레디언트로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레디언트라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제가 이건 사실 유도하는 답이에요. 그게 혹시 동의가 될까요? 그레디언트, 나블라이프, 이거 다 상세하게 오늘 얘기를 할 건데, 나블라이프로 바꾸면, 그러면 X에 대한 편미분과 Y에 대한 편미분으로 하면, 그럼 이제 그림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가지 그림을 제가 이제 일부러 화면 공유 안 하고, 이게 사실 더 어려웠지만, 또 저희 원래 수학 어려운 거 아니까. 그 원베리어블에서는 A부터 B까지 라인 세그먼트가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F'을 적분하면 이 양끝 값이 된다. 이거잖아요. 양끝값 차이가 된다. 이거 그냥 바로 오케이 이렇게 거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게 지금 첫 번째 정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펀더멘털 티어럼 오브 라인 인테그랄을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로 바꾸면 이제 전달되죠. F'을 대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여기 원래는 R1에서 라인 세그먼트를 그렸던 거 대신에 금조 선생님이 전달이 되나요?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직관적으로 오케이인가요? R2에서 그럼 여러분은 뭘 그리셔야 되냐면 R2에서 이번에는 커브를 그려야 되죠. 적당히 나이스한 커브라고 가정을 합시다. 커브를 적당히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나블라이프를 가지고 적분을 하면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개념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기를 원해요? 양끝 값의 디퍼런스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원하는 컨셉추얼한 만들고자 하는 개념이. 이게 전달이 확 될까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그 커브가 그냥 R1에 놓여져 있었던 상황에 불과했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R2상이 뿌려져 있는 커브라고 생각을 하면 나블라이프라고 하는 거를 적분을 잘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정의가 그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잘 적분을 하면 양끝 값의 f의 디퍼런스가 되는 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개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적어도 휴리스틱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동일하는 게 F'의 대체제는 나블라이브 F이고 그레디언트 오브 F이고 그 얘기는 성분이 각각 F에 대한 X의 편미분과 F에 대한 Y의 편미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녀석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부터 진짜 질문하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할 건데요. 아까 저희가 미분형식의 적분이라는 걸로 개념을 바꾸었을 때 문제점이 적어도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의 문제점이 dx는 뭐고 dy는 뭐란 말이냐 이거였어요. 명료해져야 되는 포인트가. 그러면 자 똑같은 질문 해볼까요? 나블라이프의 정의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직관적으로는 답을 알고 계신 상태예요. F'의 대체자로서의 나블라이프가 있고 FTC를 지지하는 그놈을 지금 데려다 놓기 위한 거예요. 동의가 되나요? 자, 제가 이상한 질문 한 겁니다. 저는 나블라이프의 데피니션이 무엇이에요? 수학적 정의라는 거는 그 누구도 딴지를 못 거는 거죠. 정의가 그거니까. 라고 할 때 나블라이프의 정의가 무엇이죠? 자, 오답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F의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F의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참고로. DX가 뭐냐? 미분소임. 이게 정답이 아닌 것처럼. 자, 나블라이프의 정의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뭐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하시는 분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부터 시작하죠. 통계학도 이것부터 출발하죠.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레디언트의 정의가 뭔가요? 자, 오늘은 요 두 가지만 아마 얘기를 해도 아마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대상이 보이는 걸 보세요. DX, DY가 뭐냐? 정확하게 그게 뭔데? 그리고 나블라이프가 뭐냐? 이거를 오늘 해소를 의미 있게 하면 그러면 이 서브 스터디에 어떤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이거 가지고 라인 인테그랄 계산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단순한 것들. 그래서 여기서 공부의 층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하나는 계산하려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멘트란 이그젠부터 출발해가지고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나가는 거죠. 설계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높여가지고 실제로 내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할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의가 되죠? 혹시나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나 GPT 쓰겠다 이래도 돼요. 근데 GPT 쓴 거에 대해서 내 선에서 검증은 할 줄 알아야 돼요. 보통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죠. 동의가 되죠? 그래서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계산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수식들의 각각의 뜻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선에서 만질 줄 알게 훈련이 되는 게 목적이지 그냥 어떤 내가 남들보다 어려운 문제 풀 줄 알아 이게 포인트여서는 안 됩니다. 동의가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계산을 실제로 할 줄 알아야 되며 그 계산을 내가 힘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전달이 되죠? 그러면 근데 당연히 그 해석들은 끝이 없기 때문에 추상화의 층에는 수학에서 끝이 없으니까요. 그것들이 서브스터디에서 적절한 맥락에서 그냥 복습이 되면 됩니다. 전달되죠? 자, 그건 그거고 이제 다시 얘기를 더 합시다. 자, 그러면 나블라이프 정의 최선들을 좀 짜내 볼까요? 뭘로 하시나요?
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의미 있는 답을 내리는 걸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매주 하나씩 미적분학을 가르쳐 나갔거든요. 원베리어블 캘큘러스를. 어떤 센스냐면 그 익숙한 것과 아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하게 두고 넘어갔던 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공부하면 되니까 대충 뭔지 알겠으니까 그러고 넘어갔던 거를 이제 알아가는 어떤 지금 장을 지금 이제 갖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 그 위키 페이지를 공유할 테니 일단 직관적인 설명부터 제가 좀 묻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일변수 미적분학을 배우셨을 때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제로 가르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를 배우냐면 아크랭스라는 컨셉에 대해서 미적분학에서 배우죠.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 요거부터 좀 물어볼게요. 자, 그 아크랭스라는 거 이거 많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제가 지금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히려 되여쭤 볼게요. 이거 학생들한테 설명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아크랭스, 이게 왜 아크랭스죠? 이 수식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에서 뭔가 이해에서 갭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수식 본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혹시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이 dx, dy의 정의랑 나블라이프의 정의랑 같이 보이시면 제가 오늘 의도하는 얘기를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이 같은 층의 질문으로 혹시 보이신다면. 근데 안 보이시는 거면 지금 오늘 그게 배우고자 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아크랭스죠? 그 곡선을 감마 t라고 했을 때 감마 t 이퀄 xt, yt 이렇게 매개화를 했을 때 감마 프라임 t의 어 그러니까 속도 벡터의 크기가 이제 감마 프라임 t 내적 감마 프라임 t 해가지고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그러니까 각각의 컴포넌트들 제곱해서 더해서 그 루트 취한 거를 이제 속도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a부터 b까지 적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혹시 다 지금 그 박한 선생님의 좋은 설명에 대해서 다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입장이라 하면 이렇게 설명하셨을 거라고 저도 상정하고 되었죠 본 거예요.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 혹시 이 설명을 맹점을 아시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설명으로 보이는데. 어디가 좀 전제상 비어 있는지에 대하여. 완벽한 설명 아니냐. 네, 실제로 미적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완벽한 설명을 제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근데 뭐가 비어 있는 거고 왜 지금 dx, dy, 나블라이프 이거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생뚱맞게 이거를 물어보고 있을까? 자, 요게 오늘 좀 그 나누고자 하는 얘기의 전부예요. 자,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혹시 저 커브 그 아크랭스 저 다 직관적으로는 수긍이 가셨나요?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박 선생님 너무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 R2에서 어떤 그 커브가 있어요. R2에서 커브를 감마 오브 t라고 합시다. XT랑 YT로 있으면 그럼 각각의 속도 벡터를 추출하는 거가 미분하는 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커브를 따라서 인비테이셔널 디렉션들을 주는 게 감마 프라임이니까 그게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나오죠. 그러면 그거의 크기를 잰 거죠. 각 t 시점에서. 그거를 쭉 더해요. 그러면 그 얘기가 이것들을 쭉 다 적분을 한 거니까 이렇게 쫙 핀 이펙트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크랭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방식이요. 그렇죠? 자, 이 생각에서의 맹점. 보통 약간 머신러닝이나 그 어떤 그 AI 계통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이제 스탠다드한 것으로 이제 그레디언트 센트를 할 때 그레디언트란 무엇이냐고 하면 그냥 각각의 편미분들을 성분으로 갖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는 경우들이 아직도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특수한 경우에 지나지 않아요. 뭐가 여기서 좀 간과가 되고 있는 생각인지 혹시 안 보이시나요? 그 아클랭스라고 하면은 뭔가 딱 어떤 이 셋이 딱 있으면 커브가 있으면 고정 픽 값이 픽스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전체를 계산했을 때.
근데 뭔가 이 t를 예를 들어서 2t로 바꿔서 속도를 2배 빠르게 가면은 뭔가 그 적분하는 값들이 감마 프라임 t만 보면은 좀 안 될 것 같은 아, 그거는 훌륭한 포인트예요. 생각이 그 드는데. 소위 말해서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기준을 줘야 된다. 그래서 보통 유니스피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미적분학에서 강조를 하죠. 그것도 맞아요. 음. 저는 구조상의 맹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질문은.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적벡터가 꼭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그런 전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뭐 타당한 포인트긴 해요.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지금 커브가 나이스할 때라는 가정, 즉 그 감마 프라임이 0벡터가 아니게 있을 때. 그래서 보통 이거를 레귤러 커브 이런 식으로 보통 불러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가정을 하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훌륭한 지적이에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선형대수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짓거리가 어떤 거냐면 벡터의 크기를 잰 거예요. 그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실제로 하셨냐면 한번 생각의 과정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커브가 있어요. 커브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각 포인트마다 여러분들 뭘 추출하냐면 벡터를 추출하죠. 단지 그 벡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미분을 할 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 크기가 추출된 거에 대해서 벡터가 추출된 거에서 크기를 구해서 매그니티드를 구해서 그거를 접근했다가 아크랭스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은 벡터의 크기를 재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벡터를 생각하는 것들은 선형대수적 대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동의가 될까요? 그러면 벡터들의 모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벡터 공간에서 크기를 재는 게 벡터 공간의 고유의 특징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왜 아니죠? 이너 프로덕트를 다르게 주면 이너 프로덕트의 바뀔 특징.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형대수에서 저희가 받아들인 건 뭐냐면, 벡터 공간의 특징으로서 기하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기하의 특징은 내적의 결과예요. 그래서 보시면 R2라는 벡터 공간이 주어질 때, R2라는 벡터 공간이 주어질 때, 거기서 내적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다 프로덕트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적을 주면 크기가 정해지고 각도가 정해져요. 여기까지 동의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이스한 커브를 주고, 김찬 선생님의 좋은 포인트를 따라서 이게 레귤러한, 그러니까 어떤 그 언제나 저 벡터를 다 추출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 클래스는 가정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서 유니스피드 이런 것도 대충 다 된다고 치고요. 대충. 이런 건 중요한 세팅이지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벡터 공간을 몇 개 뽑은 거예요? 생각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 점마다 얘 추출했죠. 그리고 얘네들을 추출한 것마다 크기를 다 구했죠. 여러분 벡터 공간 몇 개 생각했어요? 한 개 생각하셨어요? 몇 개죠? 그 t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그 t마다 다 이렇게 벡터 하나. T마다 다 생각한 거죠. 여러분은 실제로 벡터 공간을 어디서 찍고 있냐면 감마 오브 T라는 포인트를 원점으로 갖는 벡터 공간 위에서의 벡터를 추출한 거예요. 각 T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앰비언트 스페이스인 R2를 기준으로 추출한 게 아니고요. 동의가 될까요? 그걸 기준으로 추출한 게 아니고요. 커브가 있으면 그 커브의 파라미터 t를 따라서 그 감마 오브 t를 원점으로 갖는 접평면을 다시 만든 다음에 그 접평면에서 뭐를 할당해야 돼요? 내적을 할당한 다음에 그리고 그거의 크기를 구해서 그거를 t에 대한 함수로서 접근한 거예요. 그게 실제 실체예요. 여기까지가 전달이 될까요? 자, 자, 여기다 다시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미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벡터의 크기를 재려면 내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은 각 포인트마다 접평면들을 준 거잖아요. 동의가 되죠? 그러면 거기서 준 내적이 R2의 내적이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뭐 그냥 R2에서 다 프로덕트에서 그거 그냥 주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맞죠? 아니죠. 왜냐하면 접평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동의가 될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준 내적을 줬으니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뭘 준 거죠? 그 혹시 내적 안의 행렬인가요? 그, 내적은 언제나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서브스터디 같은 데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내적이 있으면,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 베이시스를 잡으면, 그 포지티브 데피닌 매트릭스가 되도록 행렬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그대로 두기로. 그건 내적들이 있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공부해야 되는 특징이고요.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리고 좋은 베이시스를 잡으면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사람에서의 스펙트럴 티어럼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체도. 근데 어쨌든 그거는 거고. 제가 지금 묻는 건 그 내적 자체를 뭘로 준 거냐가 질문이에요. 전달될까요? 아크랭스 포뮬라가 저거인 걸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벡터마다 크기를 재고 있는 내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뭐냐가 지금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답을 알고 있는 가운데 지금 끼워 맞추라고 합니다. 저 벡터마다 다 항등 행렬을 준 것 같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 접 벡터마다 다 프로덕트를 다시 다 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로? 원점을 트랜슬레이션 하는 걸로.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라는 거죠. R2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그걸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점으로 다시 원점을 트랜슬레이션 하고 다 프로덕트를 다시 쓴 거예요. 그래야지만 말이 되죠. 안 그러면 이 원점에 대한 이펙트를 바뀌는 걸 다 고려를 다시 다 해줘야 돼요. 이게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만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크랭스만 들여다봐도 조금 생각할 지점들이 있죠. 그렇죠? 다시 한 번만 마음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커브들마다 보통 이거를 일이라고 물리학에서는 부르죠. 근데 어쨌거나 커브가 이제 있으면 그 커브를 따라 가지고 얘를 추출해요. 얘를 추출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따라 가지고 지금 뭘 해주냐면 크기들을 다 추출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저평면들을 다 골라줘야 되죠. 그리고 그 저평면에 있어가지고 내적들을 다 줘야 되죠. 왜냐하면 내적이 없이는 우리는 벡터의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단순해요. 그리고 그거는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간과하기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R2에 다 프로덕트를 쓰고 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말이 전달이 될까요? 이 전체 앰비언트 스페이스, 전체 집합의 R2에 다 프로덕트 그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미 자체가. 우리는 각 저평면마다 그걸 다시 어플라이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말이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린지? 자,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T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각 T에 대해서, 그러니까 R2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의된 닷 프로덕트를 정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아크 랭스를 보시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면 보통 R2에 대한 닷 프로덕트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러면은 각 저평면에서도 그 R2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공간에 대한 닷 프로덕트를 그때그때 다 정의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정확하게, 미묘한 정확하게. 차이를 조금 네. 이해해보고 싶어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감마 오브 t가 원점인 항등행렬을 줬다는 거가 온전한 이유입니다. 원래는 감마 오브 t를 안 바꾼다는 관점이 그 부분이 갭이 있다는 거고요. 바꾸는 겁니다, 사실. 전달되죠? 네, 자, 맞습니다. 계속 좀 얘기를 좀 합시다. 여기까지 혹시 그래도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어떤 수학을 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통 오해하시는 게 그냥 어드밴스 토픽들을 많이 접해본 게 수학을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수학을 잘하는 거는 이런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사유가 퀄러티 있게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걸로 멱살 잡고 내려야 되는데 그 통찰력을 언제 얻겠냐는 거죠. 미적분학은 절대 그 어드밴스드 토픽의 랭귀지의 하이층이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로 다 언제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면 수학이 아니에요. 철학이지, 그거는. 전달이 되죠? 보통 이제 수학자들이랑 대화할 때 다 어디서 좀 쫄림을 느끼냐면 나보다 미적분학과 사용대소의 향유가 다를 때 쫄림을 느껴요.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재해석한 어떤 지식을 들어본 여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미적분학과 사용대소의 그 퀄러티, 그거에서 속일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요 층에는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그랬을 때 내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오늘 얘기의 주제가 DX, DY, 나블라이프 이게 그 펀더멘털 라인 인테그랄 요 얘기부터 제가 이 네 가지 정리 중에서 얘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요 얘기부터 지금 다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전달됐죠? 그 저희 다변수 비례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내적의 뜻부터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내적이 무슨 뜻이죠? 계속 말하자면 저는 지금 새로운 거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게 제가 지금 의도하는 겁니다. 내적이 두 벡터를 내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 여러분 아는 거 묻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참고로 전 지금 여기서 이게 다 프로덕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으면 벡터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실수에서 벡터 공간을 가정합시다. 실수에서 벡터 공간이 있고 내적을 하나 줍시다. 그러면 내적에다가 벡터 두 개를 집어넣어서 실수가 되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스케일러 밸류드 펑션을 정의하는 그러니까 벡터를 두 벡터를 인풋으로 하고 뭐 커뮤니케이트 어떤 그 특정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스케일러 밸류드 펑션을 정의하는 과정을 내적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수학적 머신러리의 결과. 저는 음, 그게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음. 저는 그 각이랑 길이를 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두 분 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의도하는 답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내적 요 기호하시죠? 여기다가 벡터 A, B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밸류가 나오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A랑 B라는 벡터를 골라서 밸류가 되는 그 밸류가 무슨 뜻이냐가 지금 질문이에요. 그냥 그거지라고 하면 할 말은 없고요. 그게 뭐예요? 벡터 A랑 벡터 B를 집어넣어서 밸류가 나온 게 뭐냐? 그 AB 코사인 세타에서 정사형 네, 매듭. 정답.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수학은 단순해요. 단순히 트리비얼한 게 아닙니다. 좀 멋진 단어를 써볼까요? 오소원할 프로젝션. 전달이 좀 될까요? 내적이 하는 행위는 무슨 뜻입니까? 두 벡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각도를 정해야 돼요. 내적이 각도를 정하는 그 뜻이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정사형을 시켜서 그 방향을 따라가지고 곱하는 거가 그 밸류의 뜻이죠. 이게 내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크기랑 각도가 다 필요 조건으로 정의가 되는 걸 우리가 채용해서 쓸 것일 뿐이에요. 이 직관이 지금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적이 주어진 순간, 그 벡터 스페이스 내적이 주어진 순간 두 벡터가 있으면 거기다 집어 넣었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두 벡터를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죠. 한 벡터를 다른 쪽으로 정사형을 시켜서 그거 두 개를 곱한 거가 이 밸류의 뜻이 되도록 각도를 정의하고 크기를 정의하는 게 내적이 실제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적을 바꿔주면 오소나 프로젝션의 의미가 달라져요.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인지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섞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관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어떤 대전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유의하시면 좋겠냐면, 벡터 공간에 주어져 있는 내적은 몇 개예요? 무한개예요. 벡터 공간에 내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한가지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포멀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다이고널 매트릭스 바꾼 다음에 이 아이겐밸류 파지티브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타지로 주기만 하면 다 내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포멀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쨌거나 내적은 기본적으로 무한개니까 님이 고른 내적과 님 옆 사람이 고른 내적이 같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한개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내적을 골랐다라는 전제가 민감함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 아크랭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R2를 줬어요. 아, 오케이. R2 위에서 커브를 그려요. 아,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각 점마다 벡터들을 뽑아요. 아,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크기를 추출을 해요. 거기서 내적이 개입을 했어요. 동의하죠? 내적이 개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전제에 대한 한 가지 질문. 그 내적을 다 프로덕트를 트랜슬레이션 한 거를 써야 되는 당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했던 것은 각 접평면마다 내적을 가지고 크기를 재기를 원한 것이지. 그 크기를 재는 방식이 항등행렬로 골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 필요 조건으로서.
아니라는 거를 보시겠나요?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그 무한개의 선택 중에서 하나를 골랐을 뿐이에요. 편의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R2를 벗어나는 세계관을 생각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따르는 게 통계학에서는 내추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죠. 어떤 통계적 파라미터들을 어떤 이제 그리고 sufficient statistic에 대해서 유지하는 거는 그 결과적으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해주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내적의 선택지를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골라야 된다. 이게 그 이제 현대적인 통계학의 어떻게 보면 기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좀 사이드 코멘트로 제가 좀 드리겠고요. 괜찮죠? 다 프로덕트를 골라야 되는 건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거를 고르느냐. 여기서부터 연구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정답은 절대로 이게 아니다. 그 항대역량을 골라야 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통계적인 모델이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2300년 전의 골동품이다. 물론 아주 강력하지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한 단계를 다시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일을 정의하고 싶거든요. 물리적으로 웍을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림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커브가 이제 똑같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커브가 있고요. 그 커브를 따라 가지고 나블라이프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죠? 나블라이프는 지금은 잠시는 이제 그냥 벡터 필드라고 합시다. 지금은요. 잠깐. 벡터 필드라고 그냥 하면 그러면 그림으로 상상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씹으려 봅니다. 커브 그 마음속으로 그림 그리시고요. 커브 그리시고요. 괜찮죠? 커브 있고 그 각 점마다 화살표들이 돌아다녀요. 그게 벡터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벡터장을 커브를 따라서 적분하는 거를 우리는 이라고 불러요. 물리에서. 이거 말되게 해보십시오. 적분을 정의하라는 뜻입니다. 말 알아듣겠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주어진 인풋은 두 가지. 커브 주어져 있고요. 좋은 커브. 그리고 그 커브를 따라 가지고 벡터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 점마다 화살표가 다 있다는 뜻입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랬을 때 이 벡터장을 커브를 따라서 적분한다라는 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는 거 묻는 겁니다. 각 그, 점마다 내적을 정의하고 올소곤을 프로젝션을 해서 쫙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달이 혹시 될까요? 그림이 상상이 가시네. 그러면 실제로 프로세스가 어떻게만 바뀌는 거냐면 커브가 있고 커브의 각 점에서 뭐를 추출해요? 저평면을 추출해요. 다시 R2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이번에는 벡터가 몇 개가 나온 거냐면 하나는 저 벡터, 가마 프라임 오브 t. 얘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있냐면 이 점이 원점인 벡터가 하나가 더 나오는 것이죠. 그럼 그거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적을 해가지고 오소고널 프로젝션으로 맞춰야겠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접선 방향밖에 없으니까. 동의가 혹시 될까요? 기준을 축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를 이쪽으로 내려요. 그러면 이게 각 t마다 밸류를 어사인하는 셈이 되죠. 동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핵심인 거는 저평면마다 내적을 줘야 돼요. 동의가 되죠? 그 내적이 항등 영역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그게 t에 대한 함수가 되니까 t를 주는 것마다 밸류를 뱉어주니까 그거를 a부터 b까지 적분을 다 하면 그게 벡터장이 한 일이라는 수학 물리적인 개념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 여기서 어떤 맹점들을 보시겠죠?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정보는 저평면의 내적들의 선택지가 무한계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아크랭스를 볼 때 위상수학을 이야기해서 최소한의 필요로 한 이유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혹은 감상, 혹은 너무 뭐 진부하다. 이것도 괜찮아요. 뭐 속도는 빠르게 하면 되니까. 제너럴하게 궁금해서, 저평면이라는 것이 정의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접공면이나 약간 다른 형태의 그런 접하는 공간에 대한 정의도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이렇게 돼요. 이 시간에 나중에 강조해야 되는 건데, 너무 좋은 지적인데, 제가 이 시간이 이제 위상수학 시간이어가지고, 위상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수학이 있어요. 보통 학부에서 배우는 포인트 셋 토폴로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위상 공간에다가 추가적인 예를 들어 미분 구조를 준 어떤 스무드 매니폴드 혹은 리마니안 매니폴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로보틱스나 이런 데서 되게 중요하죠. 여러 센스에서요.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토폴로지를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심플렉스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 타입의 바코드를 가지고 무슨 어떤 위상적 불변형을 가지고 뭔가를 보면 재미를 볼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을 생각할 때 대전제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포인트들의 모임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평면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셨을 때 어떤 전제를 받으면 우리가 커브가 있으면 그 어떻게 보면 각 그 포인트라는 것 자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포인트 자체일 뿐이잖아요. 그냥 그 자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제로 디멘셔널 오브젝트로 직관을 갖고 그거에서 뭔가 리니얼라이제이션 하는 거가 저희가 미적분에서 받아들이는 관점인데 원하는 게 뭐냐면 위상수학에서 원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위상수학적으로는 나중에 쿼션트에 대해서 안 닫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이퀴valence 클래스에 대해서 안 닫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공간의 개념에다가 화살표를 강제로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은 공간의 개념이 포인트들을 다 균등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기본적인 개념. 그것들이 모아놓은 거가 기하학적인 형상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기본 생각이. 근데 그게 아니라 포인트들에다가 애시당초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화살표를 더 강제로 할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생기고요. 그리고 포인트도 등급이 있어요. 지금 포인트 등급이 다 똑같다라는 대전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되려면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의미에서 위상 공간을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그룹포이드, 스택 그런 데서 미적분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미적분학 다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다변수 미적분학을 복습하기 위해. 그러면 지금은 어떤 제로 디멘셔널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리니얼라이제이션 하니까 직관상 명료한데 만약에 그 포인트 어떤 포인트는 그 위상수학적인 용어를 예를 들어 써서 보통 이제 그 덴스 सब셋이라고 부르는 컨셉이 예를 들어서 유리수는 실수 안에서 덴스예요. 그걸 가지고 수열을 만들면 실수 전체를 다 만들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포인트 하나에는 절대로 덴스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로 디멘전 오브젝트. 근데 그 많은 경우에 대수적인 대상들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경우에는 한 포인트가 덴스예요. 뭔 소리냐? 한 포인트를 가지고 수열을 만들면 모든 점을 다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에서는 자연수집합에다가 이건 조금 학부 위상수학을 배우신 분, 이건 서브셋 공부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코멘트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집합에다가 코파이널 토폴로지를 주면 A 서브 n을 n으로 주면 모든 점으로 다 수렴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일들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은 어떤 공간의 개념을 균등한 제로 디멘전을 오브젝트로 보고 있으니까 저평면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직관적으로 명료한 면이 있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사항들이 공간 자체가 화살표를 더 들고 있거나 포인트가 제로 디멘전al 오브젝트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포인트들의 등급을 가르는 센스에서 저평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건 굉장히 잘 정의를 해야 되는 상이에요. 만약 수학적으로 포멀하게 제가 지금 한 말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들은 스무드 매니폴드라는 전제, 그러니까 매니폴드라는 전제 하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로컬리 유클리드 아니에요.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싱귤러리티가 있어야 돼. 올비폴드라는 개념으로 바꾸게 되면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뭔가가 바뀌는데 이제 그때는 이거를 잘 정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 머시너리들이 필요할 때 이게 그냥 수학적 추상화만 보면 이게 뭔 개소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전제들을 받으려 왔는지를 나중에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작업부터 길게 보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정의가 돼요. 결과적으로 만나는. 근데 되게 팬시해요. 결과적으로는요. 이제 그 현문우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저희가 가는 길이랑 상관이 있어가지고 좀 어떤 답을 좀 사이드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가지고 제가 전제한 것은 어떤 거냐면, 내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즉, 여러분들은 아크랭스의 개념조차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크랭스가, 포뮬라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동의가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고 있는 자유도는 내적밖에 없어요, 사실은. 내적의 바꿈은 허용이 돼요. 여기까지가 전달이 될까요? 내적의 바꿈은 실제로 허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이걸 가지고 오늘 그레디언트랑 DXDY 이런 얘기들 하고 마쳐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자, 그 미분 얘기부터 이제 다시 원론부터 다시 해봅시다. 우리가 원베리어블 기준으로 미분 계수는 제가 정의를 읽을 필요가 없겠죠? F 프라임 오브 X의 정의는 다 뭔지 아시죠? 동의하나요? 자,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장할 때 어떤 대상으로 확장하죠? 이제 함수가 g equal f of xy라고 할 때 이 지금 데리버티브의 컨셉을 흉내내죠. 뭘 만드나요? 미분계수 형태 여러분들 아시는 거 그대로 흉내내는 방법 어떻게 하죠? 다시 말하지만 모르는 거 묻는 게 아닙니다. 네, 말씀하세요. 디렉셔널 데리베티브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혹시 적어드릴까요? 형태 이거는 조금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으니 여기서부터는 좀 적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아, 너 지금 이런 티디어스한 쉬운 얘기부터 해야 되냐가 만약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 혹시나 있으면 이게 제 생각에 제일 빠른 길일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뒤로 안 돌아와서 또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하나하나 그냥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F 프라임이 이거인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멀티베리어블로 확장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보통 요 정도 기호로 쓰는 거를 보통 좋아하는데 이 정도 기호로 쓰면 이거가 h가 0으로 갈 때 f 오브 그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뭐 hv 마이너스 fp라고 합시다. 요거 이게 정의죠? 혹시 이거 괜찮나요? 이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데피니션입니다. 함수가 여러 인풋들을 받을 때를 포함해서 그래서 실제로 얘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고 그리고 얘는 벡터 에디션입니다. 이거 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브 스터디에서 확인해야 되는 엑서사이즈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팩트를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이거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즉, 이거 지금 다 편하게 되세요? 이거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이거 왜 돼요? 이거는 다 만들 거예요. 하세요. 전달됐죠? 해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되냐? 직접 하십시오. 오히려 여기선 센스가 나 이거 들어본 적 있지로 가지 마시고 나 이거 진짜 밑바닥까지 다 이해하는 정서에서 편하게 쓰겠다. 이 정서에서 대화를 하시길 너무너무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전달됐죠? 저거는 확인하세요. 팩트로 하시는 거 도움이 안 됩니다. 전달됐죠? 자, 그랬을 때, 자, 제가 하나 이제 물어볼게요. 미분 가능성의 정의가 여러분들 그 다변수 기준으로 보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미분 가능성의 정의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존재성이 아니거든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도 리밋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 베리어블 기준으로 저 리밋이 주어질 때 도함수가 있으면 미분 가능하다고 부르잖아요. f 프라임이 있냐 없냐. 즉 리밋이 주어지냐.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따지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지금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로 똑같거든요, 형식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면 되죠. 제가 오답부를 말씀드릴게요. 각 V마다 디렉션을 줘야 되니까요. 보통 그리고 크기를 그냥 컨벤션상 1로 맞춥니다. 그 V마다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다 있으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부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전달이 되나요? 이거는 미분 가능의 정의가 아니거든요. 왜 아니죠? 자, 여러분이 미적분학을 만드는 입장에서 볼 때, 원베리어블 캘큘러스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분 가능의 정의를 알고 있어요. dx분의 dy가 뭔지 알아요. 전달됐죠? 그래서 그거를 인풋이 두 개인 걸로 확장하기 위해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생각하는 거는 자연스럽죠. 우리가 아는 걸 똑같이 흉내를 내야 될 테니까요. 괜찮나요? 그러면 저 정의가 형태를 보시면,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답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wrong definition. 이게 하지만 매우 유혹을 받는 걸로 얘가 주어질 때 얘에 대해서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디렉션 v에 대해서 이렇다고 보죠. 그렇다죠? 각 포인트마다 모든 v에 대해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있으면 되게 원베리어블 똑같이 흉내낸 거잖아요. 원베리어블 정확히 그 뜻이었으니까요. 의미 정확한 우한 이거 해석 다 괜찮으시죠? 똑같이 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R2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으면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이 포인트가 있으면 여기서 가는 모든 디렉션을 지금 다 생각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이래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정의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자, 왜 이러면 안 되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분 가능의 정의가 아니에요. 자, 왜죠? 직선이 아니라 뭐 삐뚤삐뚤한 채로 정답. 갔을 때 트레젝토리가 직선에만 국한되어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임의의 리밋 패스를 다 따라야 되는데 그 패스가
직선 스트레이트 라인만 따라야 된다는 보장이 없이 모든 의미의 패스에 대해서 극한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오직 라인 세그먼트만 보는 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뭐를 컨스트럭션 하실 수 있냐면 기대서에서 다 해놓은 것들로 뭐를 컨스트럭션 할 수 있냐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모든 디렉션에 존재해도 함수는 연속조차 깨질 수 있어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개념은 미분 가능한 연속이어야 되잖아요. 그것조차 저걸로는 개런티를 못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나블라이프의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정의를 기준으로 보시면 각각의 편미분이잖아요. 편미분도 디렉션을 고른 거죠. 하나씩. 하나는 x축을 따라서 1, 0으로 고른 거, 하나는 0, 1로 고른 거잖아요. 저게 있다고 심지어 함수는 연속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때까지 생각하는 전제가 미분 가능하니까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해서 그것들을 성분별로 쭉 붙이면 그게 그레디언트이고 그레디언트가 있으니까 미분 가능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자, 일단 이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왜냐하면 이미의 트레젝토리에 대한 거를 다 개런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트레젝토리 얼마든지 패설로지컬 할 수 있어요. 전달되죠? 스트레이트 라인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까지 전달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얘기해야 되는 그 그레디언트의 데피니션. 답을 드렸는데요. 그 혹시 시도해 볼 분 있으세요? 제가 오늘 지금 그 입 아프게 떠들고 있는 내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내적이랑 상관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엑서사이즈를 뭔가 해보라고 했잖아요. 다, 혹시 시도해 볼 분 있을까요? 나블라이프의 데피니션. 자, 이제 적어드립니다. 자, 어, 제가 엑서사이즈 하라고 한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엑서사이즈가 뭐를 하라고 했냐면 D sub V F P가 이 정의를 가지고 해보면, 자, 이건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꼭 각각 직접 해보시면서 그 생각,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멘트란 건 트리비얼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 엘리멘트란 거를 제대로 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요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자,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비판을 꺼내 보십시오. 자,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예,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형태의 비판점. 뭐를 쓰고 있어요? 다 프로덕트를 쓰고 있어요. 내적은 일반적으로 무한계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적의 선택지는 꼭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달이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표현을 바꿀게요. 이걸로 바꿀게요. 바꾸고 여기를 제가 R2의 내적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쓸게요. R2의 내적이라고 하면 다 프로덕트 지칭해야 되니까. 전달되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 일부러 형식을 바꿔서 보기 위하여 이래도 똑같으니까 제가 일부러 스위치를 이렇게 할게요. 상관없이 한 컨벤션을 제가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퍼스트 슬롯을 V로 선택하고 세컨드 슬롯을 얘로 선택할게요. 괜찮나요? 그냥 기호만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뜻은 제가 이거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못 바꿔요. 이 V는 탄젠트 벡터예요. 얘는 못 바꿔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기호를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이 이거를 구한 것은 실제로 구한 것은 내적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적을 바꾸면 바뀌지 않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1, 0, 0, 1을 쓰고 있으니까 닥 프로덕트로서 그러니까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이거에 대응되는 게 이렇게 본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내적의 선택지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편의상 제가 내적을 이렇게 고른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게 이 웨이트가 이렇게 곱해진다는 뜻이죠. 그럼 웨이트가 곱해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보시나요? 나눠줘야 돼요. 곱해가지고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다 프로덕트를 반드시 골라야 되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즉, 그레디언트는 뭐에 의존돼서 정해지는 것이다? 요 형태에 의존돼서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제가 그래서 쓰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R2에 내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거를 그 미분기에서는 리마니안 메트릭을 G라고 쓰는데 제가 일부러 이게 더 편하시니까 이교로 계속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쓴 게 이 나블라가 유일하게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이게 언제 정해져요? 내적을 고를 때 정해지는 거예요. 내적은 몇 개가 있어요? 무한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레디언트는 몇 개가 있어요? 무한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거를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그렇게 보는 것은 닷프로덕트로 쓴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일 때만 그런 것이군요. 전달이 될까요? 여기까지? 하지만 얘는 상관은 없죠. 얘는 V들마다 하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전달이 될까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 다 끝났습니다. 이 V를 하나는 IE1 스탠다드 베이시스 그냥 리니어 알제브라로 하나 이거 쓰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E2로 고를게요. 0, 1. 오늘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이거가 정확하게 사실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그냥 뽀만하게 쓸게요. dx 이거를 f를 집어넣고 있는 거고요. 이게 dx의 정의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게 이게 dy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포멀하게 한번 쓰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궁금한 게 dx랑 dy 데피니션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dx는 이거고요. dy는 이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혹시 선형대수 배우신 분? 이거 선형대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리스 레프레젠테이션 티어럼. 그래서 지금 좌변이 지칭하는 것은 리니어 펑셔널이에요. 우변이 지칭하는 것은 내적을 가지고 그 녀석에 대응하는 벡터를 리니어 펑션에 대응하는 벡터를 유일하게 찾는 이게 그레디언트의 정의예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그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보시면 앞으로 아시죠가 아니라 계산을 하면서 음미를 해보시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들이에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계산이 중요해요. 저 컨셉추얼하게 백날 씹으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서 아까 이제 오늘 요 설명 듣고서 지금 아크랭스 앞으로 보이는 게 많이 다를 것 같죠?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실제 계산 측면에서 뭘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전달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은 노트들은 늘 디스코드에 늘 마치고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두서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기억 못해요. 그냥 되는 대로 떠드는 거기 때문에. 티디어스한 미적분학 얘기지만 좀 다르게 느껴지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네, 김민호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인풋을 어떤 내적이라는 그런 뭐 펑셔널을 받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주는 걸로 네, 정의가 되는 네, 그게 건가요?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가 dx랑 dy가 먼저 있고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로 규정을 하는 dx랑 dy가 먼저 있고 이게 그래서 dx랑 dy의 중요한 점은 얘는 내적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리니어 알제브라 입장에서는 이게 리니어 펑셔널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듀얼의 원소예요. 듀얼의 원소이면 그 녀석을 리스 표현 정리를 쓰려고 할 때 내적이 필요한 맥락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적도 사실은 필요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은 내적을 쓰는 맥락에서 그거에 대한 듀얼 원소를 찾는 그놈이 그레디언트의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내적에 반드시 의존되어져요. 그레디언트 벡터 자체가. 그래서 이거 컴포넌트 와이즈한 편견, 이거는 2003년전의 골동품이다. 제가 그 얘기를 늘 해요.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공간에서의 벡터를 찾는 행위가 공간의 정보가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그 공간의 정보를 반영해 주는 내적을 써야 돼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다 프로덕트로 쓰겠다? 이거는 그 오버킬링하는 약간 그런 이펙트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혹시 또 어, 질문이 또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상상을 해보면, 각 점에서 뭐, 공간이 갑자기 팽창한다거나 수축할 때 이런 거를 각각의 내적 공간을 계량해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수단이라는 것까지 뭔가 공감이 오는데,
한 가지 공감이 안 되는 건 예를 들어서 그냥 내적이 아예 그냥 바뀌어버리는 세계가 오면 이거를 적분해준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다는 솔직히 아직 공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거를 해보시기를 여기 계신 분들께 다음 주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해보시면 좋냐면 그 위상수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쌍곡기하예요.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라고 불리는 쌍곡기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디스크나 어퍼 플레인의 바깥쪽을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못 벗어난다는 거는 실제로 내적을 그 푸앙카레 메트리라고 보통 불러요. 그거를 써가지고 저쪽 기대수 지금 튼기 4기에서 지금 이런 계산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아크랭스를 계산해 보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들은 컨셉추얼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거는 예시를 드리고 싶은 게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아크랭스를 정말로 계산해 보시라. 그러면 그 디스크나 어퍼 플레인의 바깥쪽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정량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예시를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그, 조금 취지랑 엇나갔을 수도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최근 그 증명 기초랑 기대수를 약간 배우면서 느낀 건데, 이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이 고안이 처음 됐을 때부터 정의가 이렇게 정의되었던 건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조금 러프하게 정의되다가 아니면은 점점 엄밀하고 일반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히스토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근데 그 적어도 필요 조건은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되냐면 필요 조건은 일단 가장 좋은 세팅에서는 우리가 아는 거랑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유클리디안 세팅에서의 다 프로덕트를 쓰는 세팅에서 그레디언트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좀만 이제 예시들을 살펴보게 되니까 그런 거가 이제 좀 사실 이제 비약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 그레디언트를 정의할 때 공간이 굉장히 괴랄해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나, 왜냐면 실제로 머신러닝에서 쓰는 거는 이제 원석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프나, 물리적으로 프랙탈이나, 아니면 그런 공간들에 있어가지고 그냥 난 이걸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겠다. 이거는 아무 설득력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층위의 그 일반화여야지만 기존의 방식을 서포트하는 방식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제 굉장히 혁혁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면 가장 프로토타입에 해당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핵심에 해당하는 관찰을 보는데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린 거는 그 어떤 그 리스 표현 정의를 가지고 벡터 스페이스랑 듀얼 스페이스 간의 대응 관계로부터 사실 그레디언트가 주어진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또 혹시 그런 점은 괜찮나요? 제가 요 레벨부터 설명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미적분하게 안 끌려다니도록. 그래서 그 혹시 너무 티디어스하거나 혹시 너무 또 어드밴스나 저 지금 둘 다 아니라고 지금 제 딴에는 지금 이제 보고 하고 있는 건데 어느 쪽이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을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알아들었죠? 그리고 내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걸로 쌓여야 돼서 기준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또 이제 진도들을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정도 오늘 얘기한 층에서 오늘 전 얘기를 계속 할 건데 그 펀더멘탈 티어럴 라인 인테그럴, 그린 티어럼, 클래시컬 스톡스 티어럼, 그리고 다이버넌트 티어럼 이게 이런 층위에서 이어가야 돼요. 그냥 그 계산해봤으니까 다 했다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아크랭스만 봐도 좀 다르게 느껴지실 지점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 그런 층위에서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이 훈련을 하는 거는 특정 FTC의 어플리케이션을 신경 써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수학이 이걸 못 벗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보는 게 중요해요. 전화했죠. 저희는 실제로 그 고전적인 의미에서 위상문도 벗어나는 것까지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들이 있는 가운데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럼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